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시 상담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입시에서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담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수능에 재도전한 자연계 여학생 엄마입니다. 네, 졸업생이군요. 네. 지난번보다는 어떤가요? 점수가 좀 괜찮게 나왔나요? 네, 국어, 영어는 좀 잘 나왔는데요. 네. 네, 수학하고 가점 성적이 저조해서 예, 정시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연계인데 그래서 네. 더 조금 아쉬운 게 있으시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분석은 오종훈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어머니 오종훈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그 따님이 졸업생이라 이제 어려움이 참 많으실 텐데요. 오늘 어떤 네. 점이 가장 궁금해서 이렇게 상담 신청하게 되었나요? 네, 저희 아이는 그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싶어 하는데요. 예, 저희 아이의 이 성적으로 희망하는 대학에 합격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어서 상담을 드리게 됐습니다. 예, 학생에 대한 이제 궁금한 사항에 제가 사전에 연구를 많이 했었고요. 그 내용을 잠시 후에 이제 설명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우리 학생의 수능 점수를 화면으로 좀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학생이 이제 먼저 내신 성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어가 4.1등급, 수학 4.6, 영어 5.9, 과학 5.1에서 4개 주요 교과 평균 등급은 4.9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수능 성적인데요. 국어 A형이 표준 점수 132에 100분이 99에 1등급 나왔고요. 수학 B형이 표준 점수 111에 100분이 62. 영어는 이제 표준 점수 126에 100분이 90 나왔고요. 과학탐구 화학일이 표준 점수 50, 생명과학일이 표준 점수 42가 되어서 4개 영역 표준 점수 단순 합산으로는 461점이 나왔습니다. 네. 희망대학 볼까요? 학생이 이제 정시에 희망하는 대학은요. 가군에서는 한양대 에리카 컴퓨터공학과 또는 인하대 식품능력학과를 희망하고 있고요. 나군에서는 홍익대 정보컴퓨터공학부 또는 자율전공, 경희대 국제캠퍼스의 산업디자인과를 또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군에는 홍익대 정보컴퓨터공학부나 아니면 한국외대 컴퓨터전자시스템공학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점수와 희망대학까지 살펴봤는데요. 어머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수학이나 과탐 점수에 비해서 국어, 영어 점수가 참 좋네요. 예. 네, 분석을 좀 해볼까요? 일단 학생부 교과 성적은 이제 중위권 성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정시는 이제 수능 중심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학생부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수능 성적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요. 표준 점수 담수나 계산으로 461점인데 이게 보통 자연계 기준으로는 상위 누적 24% 정도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100분위 단순 합은 4개 영역 기준에 288점인데 역시 100분위 기준으로도 상위 누적 24% 정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학생의 경우는 이제 당연히 이제 과탐 점수가 이제 미흡하기 때문에 영역 조합별로는 당연히 국수형 조합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고요. 그리고 성적 순으로 봐도 국어, 영어 순으로 잘 봤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이제 반영이 많이 되는 쪽이 절대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탐구 반영 시에는 이제 당연히 다른 영역에서 많이 못 봤기 때문에 탐구를 반영하지 않는 쪽이라든지 아니면 적게 반영한 쪽으로 지원하는 것을 아마 권해드리고요. 종합적으로 4개 영역을 동시에 반영된다고 했을 때는 정시 지원선이 경기권에 소재한 중상위권 대학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수능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해 주셨고요. 자, 표준 점수와 100분위까지 고려했을 때 우리 학생의 가장 유리한 영역별 조합도 좀 짚어주시죠. 예, 영역 조합별 득점에 대해서 화면 통해서 자세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조합이 국수형과 4개 영역 조합인데요. 그 점수가 표준 점수는 461점, 100분위는 288점 되어서 두 개 다 상위 누적 24%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근데 학생의 경우는 그러니까 수형과 성적으로 보게 되면 과탐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상위 누적 많이 내려가죠. 34% 정도 내려가고요. 반면에 이제 탐구를 뺀 국수형 성적으로만 본다고 하면 표준 점수가 369점에 상위 누적 8% 정도 위치해 있어서 가능하면 국수형 성적이 많이 반영되는 쪽의 영역으로 대학을 지원한다고 하면 그래도 이번에 과탐 못 본 거를 많이 보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100분위도 볼까요? 예, 100분위 성적은 이제
국수영과 내경력 기준에 288점이고 국수영 기준에 251점인데 역시 이제 백분위 성적으로도 국수영 성적이 반영되었을 때 상위 누적이 11.5%로 많이 높아지니까 어쨌든 네. 학생이 이제 표준 점수로 활용 지표가 나오든 백분위가 나오든 간에 국수영 중심으로 반영되는 대학을 무조건 찾아서 지원하는 것이 절대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전략을 또 잘 짜기 위해서는 동점자들과 좀 비교해서 위치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동점자와 대비했을 때는 어떨까요? 예, 동점자 대비하는 거에 대해서도 화면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표준점수 461점 기준에서 보면 국어 A형은 같은 동점자에 비해서 무려 14점이 높은 편이고요. 영어는 또 11점이 높기 때문에 그 국어와 영어 성적을 가장 좋게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반면에 과학탐구는 동점자에 비해서 22점이나 많이 모자라니까 네. 상당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백분위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 A형과 영어는 잘 받아서 동점자에 비해서 무려 24점 또 16점이 유리한 데 반해서 과학탐구는 34점이 이제 모자란 것으로 나오니까 학생은 앞에서도 이제 영역 조합별로도 저희가 분석해드렸지만 동점자 기준에서도 역시 국어와 영어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 지원하는 것을 아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이 지금 또 그리고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인하대학교와 홍익대학교인데 오종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어떤 특징 그리고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조언을 일단 해주시죠. 저희가 뭐 추천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말씀드릴 것 같고요. 일단 희망하는 대학에 대한 분석부터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인하대 식품영양학과인데요. 수능 100% 전형이고요. 국어가 20, 수학이 30, 영어 25, 과탐이 25%, 과탐 비중이 좀 높은 편이죠.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작년도 합격자 평균 점수가 473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의 내경력 표준 점수 합계는 461점인데 작년도 합격선이 평균이긴 하지만 474점, 커트라인도 467점으로 비교했을 때 또는 재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합격자 평균이 485점, 커트라인 480점과 비교해보면 상당한 상향 지원으로 나오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은 좀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나군에 희망하는 대학도 보겠습니다. 홍익대인데요. 홍익대 전북 컴퓨터공학부에서 55명 모집합니다. 수능 100% 전형이고요. 여기인데 반영 특성이 수학과 과탐은 필수고요. 국어, 영어를 또 선택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학생은 마찬가지로 과탐이 필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시 작년도의 합격자 세경력 기준입니다. 표준점수 평균이 371점, 가군 기준이지만요. 370점 나왔는데 학생이 현재 점수로 보면 335점 나와서 약 40점 가까이 차이 나죠. 역시 상향 지원으로 보여서 합격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다학원 희망대학도 살펴보겠습니다. 다학원 희망대학은 이제 홍익대 정보컴퓨터공학부를 원하고 있는데요. 역시 55명 선발하고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홍익대 경우는 자연계가 수학과 과탐이 필수에 국어 영어를 선택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이런 기준에서의 합격자 평균 점수는 377점인데 현재 학생의 점수 335점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역시 합격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 희망대학의 특징과 가능성을 좀 진단을 해봤는데 모두 지금 좀 상향으로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태윤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우리 학생이 자연계 학생인데 과탐 점수가 지금 좋지 못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점을 좀 고려하면 좋을까요? 자연계 학생 중에서 과탐이 안 좋으면 굉장히 좀 곤혹스럽습니다. 네. 과탐이 대부분 들어가기 마련이죠. 그렇더라도 한계 반영하는 대학을 찾거나 또 비중이 낮은 대학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3개 영역을 선택하는 대학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영수 딱 특정하지 않고 국영수 탐에서 3개를 선택하는 그런 대학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어와 탐구 중에서 택 1을 하라는 그런 대학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탐구 영역을 버리고 국어를 선택함으로써 어떤 그런 점들을 보완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졸업생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한 전력이 필요한데요. 오종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정시 지원할 때 포인트로 삼아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정리해 주시죠. 학생이 이제 앞에서 희망대학 저희가 점검했을 때는 모두 상향 지원 나와서 어머니께 상당히 실망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마 충분한 길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저희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먼저 정시 지원 포인트를 화면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역 조합별로 당연하게 과탐에 반영이 안 된 국수형 반영대학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이걸 가장 잘 찾아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기준이라고 하면 영역 반영 비율상 국어, 영어가 반영 비율 높은 대학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학생의 재수생, 또 졸업생의 조건이기 때문에
뭐 소신이라든지 상향 지원보다는 적정 지원을 우선해서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포인트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추천 대학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정시 추천 대학을 이제 화면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가구는 적정 소신 지원으로서 덕성여대 컴퓨터학과를 저희가 추천해 드리고요. 나군에서는 적정 소신선으로서 과는 좀 다르지만은 학생이 국어와 영어 성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경희대 국제 캠퍼스인 환경 조경 디자인학과라든지 아니면 의료 디자인학과를 추천해 드리고요. 다군에서는 적정 소신선으로 서울여대 컴퓨터학과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자, 추천 대학을 군별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대학들 살펴볼까요? 네, 저희가 이제 앞에서 추천하면서 저희가 좀 더 이 강단 있게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면서 저 이유를 좀 설명을 좀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화면 통해서 왜 그렇게 추천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덕성여대 컴퓨터학과 20명 선발합니다. 100분위를 반영하고요. 수능 100% 전형입니다. 이 전형의 특성이 뭐냐면 수학을 40% 반영하고요. 영어 40% 반영하는데 국어와 탐구는 선택해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이 가장 못 본 과목이 탐구 과목인데 네. 탐구와 국어를 선택해서 반영하면 당연히 국어가 선택될 네, 거 네. 아닙니까? 그죠? 그런 면에서 가장 유리하고요. 또 여기서 또 수학 비용 가산점이 또 10%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은 이제 수학 비용을 이제 선택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또 유리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작년도 경쟁률은 이제 8대1 정도 나왔고요. 작년도 세계영역 기준에서 100분위 평균은 249점이 나왔습니다. 현재 학생의 이제 세계 100분위 합계, 이건 이제 영역별 반응 비율도 고려하고 수학비 가산점까지 부여해서 저희가 내봤습니다. 그 내본 점수는 249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249점을 작년도에 그 합격자 100분위 평균으로 보면 248.7, 거의 유사하죠. 근데 이건 평균이기 때문에 커트라인 이보다 좀 낮을 수 있습니다. 네네. 다음에 재작년이죠. 재작년 경우에서는 252점 정도 나와서 학생의 추가 합격성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소신 지원인데 그래도 합격 가능성을 고려해서 지원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추천대학 나군을 또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희대 국제캠퍼스 환경조경 디자인학과인데요. 이쪽 디자인학과 중에서는 원래 실기로 뽑는 전형이 있고 수능 100% 전형을 뽑는 전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수능 100% 전형은 인원은 적습니다. 3명 정도 뽑아서 상당히 운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회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전형의 특성은 뭐냐면 국어와 영어만 반영합니다. 국어와 영어만. 국어 50%에 영어 50% 반영하는데 국어도 비용 가산점이 또 5%가 있습니다. 작년도 경쟁이 11대 1이었고요. 작년도 기준에서 표준 점수 평균이 두 경력 기준에 253점 나왔습니다. 현재 학생의 국어, 영어 두 개 영역 표준 점수 합계는 258점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표준 점수 평균 253점, 재작년 표준 점수 평균이 258점이니까 일단 평균점하고 비교했을 때 기준에서 커트라인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그래도 소신 지원에서 추가 합격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학생이 이제 국어 A형을 선택한 경우이긴 하지만 비용 가산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한 번은 지원해 볼 수 있는 경우. 근데 다만 이제 이게 디자인학과이기 때문에 학생이 원래 진로와 맞는지는 좀 뭐 참고해 봐야겠지만 일단 점수상으로는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저희가 추천해 드리고요. 네. 자, 다음은 추천대학 다군을 보겠습니다. 서울여대 컴퓨터학과 16명 모집하는데 100분위 반영이고요. 역시 이 대학도 수학 영어는 이제 필수로 반영하지만 국어와 탐구를 선택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수학 비용의 가산점 10% 붙습니다. 이 어떤 탐구를 반영하지 않는 특성에 대해서는 이제 앞에 가구는 덕성여대 유사하다 볼 수 있죠. 자, 경쟁률 7대 1 정도 나왔고요. 작년 합격자 100분위 평균이 세계영역 기준에서 179점 나왔습니다. 현재 학생의 경우에서요, 수학, 영어 필수에 국어 탐구 중 택일 했을 때 세계영역 100분위 평균은 255점 정도 나왔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세계 100분위 합계 평균 252점, 그리고 재작년 세계영역 100분위 합계 평균 256점. 앞에서 제가 이제 표에 통해서는 100분위 평균이 179점 나온 거 이건 아까 저 잘못 나온 것 같고요. 어떤 작년은 252점, 재작년은 256점과 비교했을 때 학생의 점수대로 보면은 역시 추가 합격 가능성 있는 정도의 지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보통 저희가 어떤 합격선을 비교할 때는 합격자 평균 정도가 나왔다고 하면 적정선으로 볼 수 있는데 그보다 조금 낮게 나오면 소신선을 이제 저희가 보통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소신이라는 것은 최저 합격자가 안 나오더라도 추가 합격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보이기 때문에 현재 학생이 그래도 탐구를 뺀 상태에서 조합이 되면
그래도 덕성여대라든지 서울여대 컴퓨터학을 지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정도. 네, 그리고 네. 아까 나군에서는 저희가 경희대 디자인학과 소개해드렸지만은 이 부분은 한번 지원해 볼 수 있는데 워낙 모집 인원이 적다 보니까 분명하게 평균점 합격자 평균 그런 자료로 봐서는 가능성이 보이는데 인원 적은 곳은 조금 고려해봐서 또 네. 지원해볼 수 있는 경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추천 대학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지금 추천해주신 대학의 그 동점자 처리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예, 먼저 덕성여대 경우에서는요. 이제 같은 동점자라고 한다면 수학 성적이 제일 좋은 학생이 먼저고요. 수학, 영어, 국어, 탐구 순입니다. 다음에 경희대 경우에서는 영어 성적이 좋은 학생이 먼저고요. 그다음에 국어 순이고요. 서울여대 경우에서는 수학, 영어의 합산 점수가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수학, 국어 선택 여부, 그다음에 선택 영역 순으로 동점자 처리 기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동점자 처리 기준까지 알아봤습니다. 상담 들어봤는데요. 어머니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아니요. 다 되셨어요? 네네. 네. 어떠신가요? 지금 추천 대학도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도움 많이 되신 것 같으세요? 네네. 많은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학과도 조금 다양하게 넓게 제시를 해주셨는데 네. 따님과 상담해 보시고 논의를 잘 해보시고 이번에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연계 졸업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고려할 점은 대학별 환산 점수 기준으로 지원 대학을 잘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경쟁률 추이를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지원할 대학과 모집 단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정시 지원 포인트입니다. 영역 조합별로 국수형 반영 대학이 유리하고 반영 비율로 볼 때는 국어와 영어, 수학 순으로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졸업생이기 때문에 적정 지원 위주로 생각하길 바라겠습니다. 정시 추천 대학입니다. 가군에서는 적정 소신에 해당합니다. 덕성여대 컴퓨터학과, 나군의 적정 소신입니다.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환경조경 디자인학과, 다군의 역시 적정 소신입니다. 서울여대 컴퓨터학과 등을 추천해드립니다. 정시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2명의 학생과 정시 상담을 진행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김태휘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입시 기관의 그런 배치표를 학생들이 많이 활용하게 될 텐데 이 배치표를 좀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배치표의 점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요. 예를 들어 교차 지원의 경우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돼 있고 네. 또 가산점 이런 것들이 또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전년도 한 2, 3개년 그 학교에 홈페이지 들어가면 입시 결과가 있습니다. 네네. 그것들을 가장 기본으로 해서 배치표에 이렇게 맞춰서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정시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 소중한 상담을 함께 해주신 오종훈 선생님, 또 김태회 선생님,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 내일은 경인교대를 희망하는 졸업생과 또 경희대 간호학과를 희망하는 졸업생과 정시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